낙하산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고 하늘에서 땅으로 빠르게 추락하는 그 순간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으면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중심을 잃고 방향 감각은 사라진 채 땅과 하늘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극도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정 감각의 이상을 겪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유 모를 불안감 그리고 분노 발작은 바로 이 감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방의 뇌과학입니다. 오늘은 감각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몸이 크는 것처럼 뇌와 신경도 성장하려면 이 감각이라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 감각 자극은 뇌의 신경망을 연결하고 발달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뇌와 신경계는 세상과 연결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뇌는 소화기에서 시작을 해서 다음으로 감각을 전달하는 척수신경계, 감각을 조절하는 뇌간, 감정의 변연계, 마지막으로 이성의 대뇌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화해 왔습니다. 뇌는 이 감각을 받아들여 이를 처리하고 소화시킵니다. 이 감각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음식에 체한 것처럼 이 감각에 체해버립니다. 이 감각 자극이 쌓여 이 신경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하고 수학 문제를 척척 풀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따라 뇌를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감각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기본은 소화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소화기를 치료해서 아이의 기초를 튼튼히 한 후에 이 척수신경과 뇌관을 치료하는 이 감각 치료를 통해서 뇌의 전체적인 발달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가 경기 중에 큰 부상을 입었다면 이 부러진 뼈를 치료하고 찢어진 근육을 봉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상이 나은 후에도 이 재활 치료를 통해 근육과 관절을 다시 훈련하며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야 합니다. 자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척수신경과 뇌관을 회복한 후에는 뇌와 신경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각 치료라는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촉각, 전정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 이 세 가지 감각은 아이의 뇌와 신경망 발달에 꼭 필요한 기초 공사와도 같습니다. 촉각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죠. 만지고 온도나 질감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이 전정 감각은 몸이 움직일 때 균형을 잡아준 역할을 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은 내 몸이 어디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도 내 손이 어디 있는지 알죠. 그 감각 덕분이에요. 그토록 원하는 정서 안정, 언어, 사회성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기초적인 감각이 건강해져야 가능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 감각 추구와 상동 행동이 있지요. 모두 감각이 체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감각 추구는 부족한 감각 자극을 채우려는 행동이고, 이 상동 행동은 이 뇌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신호입니다.
우리 아이가 끊임없이 특정한 물건을 만지고, 촉각의 이상이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이건 전정 감각의 이상입니다. 벽에 몸을 부딪히거나 손을 막 흔드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이건 고유 수용성 감각의 이상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아이의 몸과 뇌가 감각 자극을 더 원하거나 감각 처리가 어려워서 이 불안정함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의 이상이 생기면 불안에 떨고 분노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이 감각 통합 책을 참 좋아해요.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나오는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뭐냐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이에게 엄마보다 더 기본적인 우선적인 관계는 지구와의 관계, 지구, 얼스 관계입니다. 중력 안정감은 우리가 지구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신뢰감입니다. 이 안정감이 부족하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낙하산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고 하늘에서 땅으로 빠르게 추락하는 그 순간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으면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중심을 잃고 방향 감각은 사라진 채 땅과 하늘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극도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정 감각의 이상을 겪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유 모를 불안감 그리고 분노 발작은 바로 이 감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눈맞춤을 잘 못하거나 호명 반응이 안 되는 이유도 감각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마치 카메라처럼 보이는 것을 그대로 포착합니다. 귀도 마찬가지로 주변 소리가 가감 없이 모두 들어옵니다. 하지만 입력되는 모든 감각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집중하는 것은 뇌의 역할입니다. 바로 뇌간의 망상체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망상체는 우리 뇌의 문지기처럼 넌 들어와, 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문지기처럼 필터링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소리, 빛, 온도, 촉감 등 엄청난 양의 감각 신호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뇌가 과부하에 빠지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이 망상체는 이러한 방대한 감각 신호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 골라내가지고 뇌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끄러운 클럽이나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누군가 자기를 부르면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들리는 현상은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망상체에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중요한 소리를 선택적으로 강화하고 나머지 소리는 소음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이 필터링의 기능이 약해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의 자극에 압도가 돼요. 소리, 빛, 촉각 이런 감각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이 감각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는 과도한 감각 차단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양적 자폐증과 음적 자폐증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러한 이유로 이 눈과 귀가 정상이어도 아이들이 눈맞춤이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라면 아빠를 볼 때 이 표정을 읽기 위해 눈을 주로 보게 되지만 집중하지 못하면 이 옷이나 뒷 배경 같은 이 주변 요소의 시선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세상을 느끼는지 체험하게 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시죠.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ake my hand. 네. 이런 감각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맞춤도 어렵고 호명 반응도 잘 안 되고 많은 이 감각적인 증상들이 생기죠. 오늘은 이 감각이 아이들의 뇌와 신경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감각 이상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감각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필수적인 영양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꾸준한 사랑과 이 감각 자극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치료법들, 터치아이, 감각 통합 치료, 그리고 특수체육을 비교 분석하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각 홈 트레이닝 방법들을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